오늘 제목은 저희가 석가래까지 무너진 집에 뭘 먹자고 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선에서 완전히 패배한 미래통합당 비대위까지 지금 무산되는 아주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뭐 예측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더더욱 뭐 난파선처럼 지금 뭐 이렇게 흔들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패널이신 우리 콩지 김 선생님 패션에 대해서도 먼저 한 말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콩지 김 선생님께서 지난주에는 사랑의 불시착 현빈 패션 흉내를 내시더니 오늘은 미스터 트롯 패션으로 양복을 아주 컨트리풍에 아주 스타일로 아주 잘 맞춰 입고 나오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내 키높이 구두는 내가 이제 본 적 있지만 이제 엉높이 의자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자신의 그 키가 좀 짧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엉높이 의자까지 준비하신 이런 열정에 시청자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도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하신 김에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죠. 네. 예. 통합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김종인 비대위 영입은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김종인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다음 달 초에 8일인가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어요.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리형 비대위로 가느냐 혁신형 비대위로 가느냐 할 텐데 아마 관리형 비대위 그러니까 현재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난 상황이죠.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이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지금 관리형 비대위는 뭐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절대 수용 안 할 것 같고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네. 어젯밤에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직접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최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우리가 뭘 보자고 하는 거냐. 미래통합당을 바로 세워서 보수 정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읍설 와서 석고대절하면서 받아달라고 해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굳이 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 그래서 4개월짜리 이런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 내정자는 결코 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원 당규를 뭐 개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8월 말에 무조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들어가서 또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까지 또 해야 되냐 하는 문제도 좀 있어요. 어제 최명길 전 의원이 기자들한테 이걸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여지를 남긴 거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자기는 하고 싶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정권을 달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홍준표 이제 전 대표가 지금 사실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그냥 막 콩당콩당 할 텐데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 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변수가 많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하면 본인의 네. 입지가 굉장히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들이 좀 마음이 좀 불안한 뭐 그런 심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70년대생 경제 전문가를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정적인 패착이자 실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내에 있는 대권 주자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발언입니다. 전 대통령 후보가 2명이나 있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 유승민 전 후보, 직전 당대표인 황교안 전 대표 이 기준으로 맞추면 전부 대통령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원외에 있는 안철수 전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일부 김종인 비대위 괜찮네 하고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적으로 돌리는 발언을 딱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 상임 전국위원회 무산된 게 뭡니까? 당 중진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장난을 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실 비토 꼼수를 부린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보수 신문들을 봤는데 전부 다 제목들이 뭐냐면 제가 딱 볼게요. 넉 달짜리 비대위 김종인 퇴짜놓은 통합당 다시 오는 돈. 또 이건 경향신문이에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의결 김 4개월짜리 사실상 거부. 자, 조선일보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라앉는 배 선장 자리 놓고 싸우느냐. 이런 보도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과연 미래통합당의 중진과 당권 대권 노리는 분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뭐냐면 보수를 다시 집을 새로 짓겠다는 분들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를 받아라.
정권을 주고 지금 이런 기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권 대권이 결국은 그 이번 그 혼돈의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합당의 네 사람의 행보를 주시하면 될 거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뭐냐면 일단 홍준표 전 대표의 행보 그리고 유승민 전 대통령 후보의 행보를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나머지 두 분은 김태흠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의 행보를 보시면 김종인 비대위가 또는 통합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힌트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명을 더 추가시키고 싶어요. 네, 누구요?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도 주시해야 네, 그분은 이제 마쿠에서 이제 배우에서 그러니까,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더 일단 중요하다. 나한테도 말을 좀 할 기회를 좀 주시고. 예. 자, 한번 그 예측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비대위 체제가 4개월짜리 비대위로 출범해서 당내 인사로 비대위를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대로 2년짜리든 얼마든 기한 없이 그냥 갈 것인가? 우리 김교환 기자가 방금 전에 그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고 말을 했죠. 네,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김종인 비대위를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다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갈지는 일단 모르지만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김종인 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민주당도 오거돈 부산시장, 더더구나 양정숙 비례대표. 네. 무슨 엄청난 악재가 지금 두 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정치적인 뭐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 당내 싸움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난파선이 그냥 막 거기에 난파선은 난파선대로 거기에 지금 돛대까지 없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양정숙 그 저 비례대표가 저 파문이 터진 이후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제 이틀 동안 성명서 하나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참 우리 언론도 역할을 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정말 그래요. 그 강남 대치동하고 서초동의 부동산 두 채, 용산에 한 채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건물만 두 채인데 부천까지 두 채인데 이 부분을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하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주택 매매 거래를 전부 그렇습니다. 명의 취재해보면 네. 그냥 답이 바로 나올 것을 우리 사실 저도 기자 출신이고 기자라고 얘기하지만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면 될 텐데 오늘 아침 어떤 보도를 봐도 그런 게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양정숙 후보가 지난 1월 13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갔어요. 그게 사실 차관급 자리인데 그리고 42일 만에 사퇴를 하고 비례민주당에 이제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을 합니다. 5번을 받았습니다. 비례 후보 받으려고 완전 스펙 쌓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했는지 더 나아가서 그렇죠. 4년 4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대표 19번을 받았거든요. 과연 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 양정숙 후보의 문제점을 알고 후보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 양반은 문제없다고 끝까지 가서 결국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이 양정숙 후보 뒤에는 과연 누가 있느냐? 이 미접을 핸드가 누구냐? 사실 이게 단순히 그 양반의 스펙만 가지고는 결코 민주당의 비례대표 5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차례 공하여 그렇게 했지. 또 하나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공직자까지 고위공직자까지 가는 이 과정에 과연 누구의 손이 작용이 있느냐. 사실 언론은 그걸 캐야 되는데 저도 언론이지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현장을 떠나 있어서 못 캐는 것을 아쉬워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공격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지금 화려하고 번듯하게 지었는데 구멍이 벙벙벙 나기 시작하고 어떤 집은 지금 집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석가래까지 다 무너진 상황인데 아주 뭐 지리멸렬하게 아직도 수습을 못하고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거대 양당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유, 그 표현이 너무 적확하세요. 아직도 이 거대 두 정당이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네들 권력투쟁에만 매몰돼 있고 또 제대로 검증조차 못한 사람들을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한심하게 지금 아직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언론인들이 정말 아까 우리 저 김진호 기자께서 지적하셨지만 정말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실상을 냉철하게 보도하는 그런 태도라도 견지를 해야 정말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 아닌가. 언론까지 지금 뒤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그 언론으로서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그 애청과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콩지 김 선생님의 새로운 패션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